쪽에서 풀어드릴 게 몇 번이죠? 95번. 95번으로 왔습니다. 95번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고요. 참고서마다 다 있습니다. 개념세 문제집에도 다 있고요. 모든 책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허근이라고 하는 근을 가지는데 허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대입했습니다. 대입하게 되면은 알파의 값은 허수이고 p의 값은 실수라고 문제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근데 나는 필요한 게 지금 알파의 3승의 값이 필요합니다. 알파의 3승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다 알파를 곱할 생각입니다. 알파를 곱해주면은 알파의 3승 마이너스 P알파의 제곱 P알파 플러스 3알파인가요? 네. 그럼 알파의 3승의 값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알파의 3승의 값은 P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인가요? 네. 거기다 알파 제곱 대신에 대입하려고요. 차수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식이죠. 오른쪽이. 근데 알파 제곱 대신에 대입하게 되면 알파 제곱 대신에 지금 P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1차식으로 바뀔 겁니다. 알파에 대해서. P만 곱하면 되죠. 지금. P제곱 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게 지금 알파의 3승인데 알파의 3승의 값은 왜? 뭐 틀렸어? 뭐 잘못했어? P제곱 마이너스 3P 아니에요? 아, 선생님 미쳤구나. 여기서 잘못 썼네요. P를 곱해야 하는데 알파를 곱하고 있었어요 지금.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인가요? 네. 그럼 여기서는 P의 값은 실수값이고 알파의 값은 허수값인데 이 값이 실수라면서요. 그러면 허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과 허수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구분하려고요.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의 값은 알파를 가지고 있죠. 네. 다른 녀석의 값들은 알파의 값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실수가 나오려면은 얘가 0이어야 되나요? 네. 따라서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에서 두근의 고백값을 구하라고요. 여기서 두근의 곱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3. 네, 두근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3이네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차수의 값을 낮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89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99번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때 n값은 3의 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녀석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값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n값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하네. 3의 배수가 아니면 일단 이 녀석의 값을 합과 고백값을 구해놓고 시작할까? 우리는 두근의 합의값이랑 두근의 고백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값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합의값은 통분하겠습니다. 근데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분자의 값은 1 플러스 알파 n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n승의 제곱인가요? 고백값 구하고 있습니다. 고백값은 누구죠? 1. 네, 고백값은 그냥 약분돼서 역수니까 1이네요. 그럼 중요한 건 합의값만 구하면 되겠네.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거든? 1 플러스 알파 n승 베타 n승 플러스 알파 베타 고백값의 n승인가요? 분자의 값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개했더니 1 플러스 2 곱하기 알파의 n승 플러스 알파의 2n승 1 플러스 2 곱하기 베타의 n승 윤화 없다고 지금 하민이가 윤화 역할 해주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거 알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합의값 알고 있고요. 알파 베타의 고백값을 알고 있나요? 이것들을 사용해 보려고요. 그런데 사용은 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생기는 건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값들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이것도 누군지 모르죠 지금. 알고 있는 건 이것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알파 행성 플러스 베타 행성이 누굴지를 파악해야 되겠네. 그리고 확인 들어갔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이 빵이었을 때 근해 공식 적용해 봤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인가요? 그럼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고 베타의 값을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한다면 이것들의 계속 거듭제곱을 n값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알파의 n승의 값은 알파가 되거나 알파의 제곱이 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알파의 n승하고 베타의 n승의 값을 구해볼까? 이렇게 할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해볼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누군데? 합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은 1 거기서 2배에서 뺐더니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알파의 4승과 베타의 4승의 값도 더해볼까? n값은 3배에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4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의 제곱에서 이걸 뺐습니다. 앞에 거는 마이너스 1 제곱했더니 플러스 1 뒤에 거는 2를 뺐더니 또 마이너스 1인가요? 앞으로 그러면 알파의 5승 플러스 베타의 5승은 뭐가 될까? 알파의 3승이 누군데요? 네, 알파의 3승 1이죠. 이거 세 번 곱하면 1이죠. 알파의 3승 1이니까 이건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과 다시 똑같아집니다. 이게 또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알파의 7승 더하기 베타의 7승은 누굴까요? 알파의 3승, 베타의 3승 다 1이기 때문에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야? 이것도 마이너스 1인가요? 무조건 그러면은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의 n승의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인가 본데? 그럼 알파의 2n승 더하기 알파의 2n, 베타의 2n승은 누군데? n값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요것만 찾아내면 이제 쉬워질 것 같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줄 친 녀석의 값은 분모의 값 이게 마이너스 1인가요? 사안이 되신 거 맞아요? 그 다음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은 1하고 1을 더한 2가 있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있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2가 있는 거구나. 이게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러면 두 분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1, 두 분의 고백값은 1이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라는 얘기죠? 1번. 네, 1번이 합의값이 마이너스 1, 고백값이 플러스 1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제 고동수 하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동수 하에서 모르는 게 75쪽이요. 75쪽이요. 내가 고동수 하를 어디다 넣었더라? 쪽수가 75쪽이래요. 75쪽부터 몇 쪽까지 풀면 되죠? 마지막이 94. 75부터 94쪽 마지막. 75부터 94쪽까지 불러드리면 돼요. 자, 75쪽부터 94까지. 명제인가요? 네. 밤 10시까지 감옥에다 가둬놓고서. 자, 프로젝트 몇 번인가요? 55번이요. 55번으로 갔습니다. 55번에서는 어떤 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두 개 명제가 모두 참이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명제 참인데 이건 어떤이고요? 얘는 모돈입니다. 어떤이라는 표현은 단 한 개의 숫자도 이걸 만족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 아래로 블록이잖아.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되는 건가요? 네. 단 한 개라도 0이 되거나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뭐 할 건데요? 판별식 0보다 커나 같다고 할 거죠. 교점이 2개나 교점이 1개니까요. 그럼 판별식만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m-2의 제곱 마이너스 4인가요? 판별식 0보다 커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m제곱 마이너스 4m이 0보다 커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m값은 0 이하 4 이상인가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걸로 왔습니다. 모든 실수대에서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뭐만 만족하면 되죠? 판별식 판별식 0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죠?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부터 m값은 플러스 12까지인가요? 네. 두 개의 공통범위 구했습니다. 공통범위의 값이 마이너스 12부터 m값은 0까지 또는 4부터 12까지인가요? 정수의 개수 필요합니다. 앞에 값 몇 개죠? 안에 한쪽에 등호 있고 한쪽에 등호 없으면 빼기만 하면 되나요? 한쪽에 등호 있고 한쪽에 등호 없으니까 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해서 20개의 정수의 개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답이 8개로 나와 있길래 저도 20개가 나왔는데 답지오리 아닐까요? 20개 맞는 것 같은데? 답지가 8개라고 했을까? 저는 어? 자연수? 정수. 여기서 정수라고 했잖아. 아, 답지가 자연수로 돼 있다고? 답이? 자연수면은 8개 맞네. 아, 답 20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출제하고 싶었던 게 자연수였나봐요. 되신 거 맞죠? 네. 네, 답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기 몇 번인가요? 전 없어요. 하인은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챕터 이름이 명제의 증명인데 이 책은 구태여 이걸 한 챕터로 지금 하려고 있거든? 정의와 정리, 정의와 정리는 정의는 어떤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라고 하거든. 당연히 대표적인 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죠? 네, 이유탄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 말 자체가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 용어의 뜻을 바로 언어적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정리라고 하는 건 뭐가 정리죠? 정리라고 하는 거는 증명된 명제 중에서 여러 성질들을 증명할 때 기본이 되는 명제가 정의라고 하는데 이거 말이 너무 어렵다. 정리라고 하는 거는 정의로 인해서 도출되어지는 성질입니다. 밑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정리입니다.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 두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밑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정리입니다. 정의, 정리. 증명은 어떤 명제 참임을 보여주는 방법이 증명인데 우리가 증명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여기 써있네.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 명제 참이면 대우가 참인가요? 네. 명제 참이면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가 참인 걸 보여줌으로써 원래 명제를 참이라고 얘기하는 걸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증명 방법이 또 있는 것 같은데? 니네 특히 증명 방법 아는 게 뭐가 있어? 아, 귀류법 아니잖아. 아, 귀류법 넌 알고 있다고? 귀류법도 알고 있고 또 뭐가 있는데? 우린 3단 논법을 알고 있네. 3단 논법은 명제에서 배웠잖아. 또 알고 있는 증명 방법이 있나요? 일단 이거밖에 없는 것 같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대우법이라고 부를게요. 크게 이 세 가지로 지금 증명하려고 하거든. 명제의 증명은 크게 저 세 가지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귀류법은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걸 증명할 때 결론을 부정하려고 해.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아이씨 마음에 안 들어. 어떤 P면 Q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우리는 결론을 부정할 거야. 그래서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그래서 원래 결론이 참이라고 얘기하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게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루트 2? 루트 2의 값은 무리수인가요? 네. 루트 2 값이 무리수인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부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루트 2, 지금 요거는 P면 P다가 아니네. 지금은 이게 맞네. 선언적인 명제 P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그 명제를 결론을 부정하려고 해.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려고 해. 그러면 루트 2의 값은 유리수라고 나왔더니 유리수는 어떤 성질이 있죠? 네, 유리수는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리를 떨죠? mn의 값은 서로 소인 자연수가 되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나요? 네. 네. 또 마음이 딴 데가 있었죠, 방금 전에. 아니. 네, 다리를 너무 리듬감 타면서 떨고 있었는데 귀에서 막 음악이 지생되면서 자, 기하분수로 표현했고요. 쌤이 양변 m을 곱할 생각입니다.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양변 제곱했더니 2m제곱의 값이 n제곱이고요. 따라서 좌변값은 짝수니까 우변값도 짝수일 겁니다.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인가요? 제곱한 제곱 숫자가 짝수면 n값도 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n값이 짝수이기 때문에 n값 2K라고 놓겠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좌변값은 2m제곱, 우변값은 4K제곱입니다. 따라서 m제곱의 값은 2K제곱이기 때문에 m제곱도 짝수입니다. 그럼 m제곱이 짝수가 되면은 m값도 짝수가 되나요? 네. 그럼 여기서 모순되는 상황은 서로 소인 자연수여서 기하분수가 된다는 사실에 모순됩니다. 둘 다 짝수면 약분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이렇게 했던 녀석이 틀렸고 원래 명제를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비례법을 사용할 때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만 이거 아니면 저거 흑백처럼 정확하게 이거 아니면 저거인 것들을 증명할 때 너무 당연한 사실을 증명할 때 또는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정확하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만 증명을 귀류법을 사용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 방금 전에 루트 2가 무리수인 건 증명했거든? 근데 루트 2의 값이 무리수인 걸 이용해서 3 플러스 루트 2의 값이 무리수인 걸 증명하려고 해. 이걸 증명해 볼 생각입니다. 루트 2의 값은 무리수입니다. 그럼 지금 귀류법을 사용해서 증명하려고 하는데 3 플러스 루트 2의 값은 유리수라고 하지만 하려고요. 결론을 부정했습니다. 이게 모순되는 상황을 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루트 2의 값은 무리수인데 3 플러스 루트 2는 지금 유리수라고 잡은 거네 우리가. 3도 유리수인가?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뭐가 나와야 돼? 유리수. 좌변값은 유리수 빼기 유리수인데 그래서 좌변값은 유리수인데 우변값은 원래 증명을 통해서 무리수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그래서 같은 녀석의 값이 동시에 유리수면서 무리수가 되는 상황은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페이지에 절대부동식까지 지금 이 차트에 합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부동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입니다. 대소관계 비교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빼가지고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제곱에서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하나 더 있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죠? 나누기 하는 방법이 있나요? 나누기 해가지고 A가 큰지 B가 큰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3단 논법에서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은 A가 C보다 크다고 3단 논법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변에 C의 값을 더하기 하거나 양변에 C의 값을 빼기 하면은 부동호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A가 더 컸을 때 C를 더하거나 뺐을 때 부동호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값을 곱하기 하거나 나누기 했을 때는 부동호 바뀌지 않습니다. 음수값을 곱하기 하거나 나누기 했을 때는 부동호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 뻔한 내용입니다. 절대부동식과 조건부동식,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은 절대부동식. 특정한 숫자 어떤 x에 대해서만 성립할 때는 조건부동식을 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으로 가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이미 배워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
둘 다 모두 양수였을 때 산술 평균은 두 값의 평균값을 더해서 나눠준 게 산술 평균이라고요. 기하 평균의 값은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녀석의 값이 기하 평균입니다. 이 책에 조합 평균은 얘기 안 하고 있네. 조합 평균이 뭐라고요? 말로 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뭐 하나 빠졌습니다. 2곱. 네, 합분의 2곱이었습니다. 말로 기억하자는 기억하기 쉽지 않아서 합분의 2곱이라고 말로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값은 대소관계가 반드시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합니다. 증명하는 문제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선생님 첫 번째, 산술 기하 평균을 먼저 증명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기하 조합 평균의 대소관계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거 증명하겠습니다. 우린 빼가지고 0보다 큰 같으면 이게 성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서 0보다 큰 같은 걸 증명할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에서 루트 ab 값을 빼가지고 증명하는 중입니다. 0보다 큰 같은 것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a, b는 양수입니다. 근데 두 개의 값을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통분할 생각입니다. 2분의 1로 묶어주겠습니다. 앞에 건 루트 a 제곱이라고 할 수 있나요? 뒤에 건 마이너스 루트 ab, b의 값은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잡겠습니다. 따라서 이건 완전 제곱식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입니다. 제곱이기 때문에 실수의 값을 제곱한 건 0보다 큰 같습니다. 따라서 왼쪽 게 큰 같습니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A가 B. 등호라고 지칭하는 건 여기 있는 요 등호를 얘기합니다. 이 등호 성립할 때는 a, b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우리는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하는 편입니다. a하고 b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거 증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증명하면 되겠네. 두 번째 거 증명은 마찬가지로 뺄 생각이거든. 앞에 거에 뒤에 거 빼겠습니다. 앞에 거 루트 ab라고 하는 값에서 합분의 2 고백값을 빼겠습니다. 이게 0보다 같은 거 보여주면은 증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의 증명은 이렇게 하려고요. a 플러스 b분의 루트 ab로 묶어주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값도 양수값이고 루트 ab의 값도 양수값입니다. ab가 양수니까요. 묶어주면 앞에 게 누군데요? B 플러스 뒤에 건 누군데요? 되신 거 맞나요? 네. 따라서 또 완전 제곱식이네. a 플러스 b분의 루트 ab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인가요? 네. 그래서 0보다 큰 것 같습니다. 등호는 마찬가지로 a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네요. 그래서 산술기하 조합 평균은 순서대로 산술 평균의 값이 제일 크고 기하 평균이 두 번째고 조합 평균의 값이 제일 작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는 대부분 다 여기서 해결되기 때문에 조합 평균까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증명하라고는 시험에 출제하는 편입니다. 네모의 값보다 산술기하 평균의 네모의 값보다는 양배의 2배 한 걸 더 많이 사용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많이 구합니다. 합의 최소값 또는 곱의 최대값을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는 첫 번째 원칙은 두 녀석이 반드시 역수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코시-슈왈츠 부등식으로 갔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이 우리가 수학원을 배웠잖아. 마침 우리가 수학원을 배웠네. 자,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세 개의 숫자의 산술 평균입니다. 세 개의 숫자의 기하 평균이 누굴까요? 아니, 세 개 더해서 3으로 나눠준 게 산술 평균. 아까 기하 평균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운 거잖아. 그럼 지금 뭐가 될까? 세 개 있으면? A, B, 거의 C, C. 그렇게 추정했어요? 다른 사람은요? 3. 그걸 3루트라고 하면 안 되는데. 까먹었어요. 세제곱근. 세제곱근. 네, 세제곱근 A, B, C라고 쓸 겁니다. 이게 세 숫자의 기하 평균입니다. 세 개가 있을 때도 성립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이런 문제 이것 가지고 산술 기하 평균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수원 지역은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수학원을 안 배웠으니까 출제하면 안 되는데 서울 지역은 종종 출제하기도 합니다. 여기다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코시-슈왈츠 부등식은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왼쪽 거 전개한 다음에 오른쪽 걸 빼가지고 전개해서 빼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0보다 같은 거 증명할 건데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긴 녀석의 값이 짧은 것보다 커 낫다. 등호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건 3개짜리도 괜찮습니다. A, B, C, X, Y, Z 3개씩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긴 녀석의 값이 짧은 것보다 크거나 같다.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의 값이 똑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근데 코시-슈왈츠 부등식은 공식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어려운 거는 문제를 읽고서 코시-슈왈츠 부등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문제만 읽어서는 코시-슈왈츠 부등식으로 풀어야지라는 계획이 안 세워지니까 방법이 없을 때는 무조건 코시-슈왈츠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방법이 없을 때는 코시-슈왈츠 부등식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유형마다 그냥 한 문제씩만 풀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지금 594번으로 갔습니다. 앞에는 세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인 것 같고요. 명제가 참인 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제가 참인 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그럼 대우를 써봅시다. 선생님 지금 대우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수식어구에 해당하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는 부정할 게 없습니다. 우린 대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쓰면 될 것 같은데 대우가 x 플러스 y 제곱의 값이 4보다 작으면 x 플러스 y 값은 2보다 작다? 이걸 증명하려고 생각입니다. 난 지금 대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곱한계 4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y 값은 2보다 작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 2차 분식을 풀 줄 알잖아. 근데 2차 분식 안다고. 이게 뭔데? 제곱한계가 4보다 작으면 제곱하기 전의 숫자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에 해당하는 숫자인가요?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전부 다 2보다 작은 녀석이 포함되는 거 맞아요? 포함관계가 성립한 명제가 참인가요? 그래서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참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명제는 귀류법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아까 귀류법 문제는 두 문제 풀어드렸으니까 바로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02번으로 왔습니다. 다 빈칸 채우기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학교 서술형 시험에는 루트의 값이 무리수인 걸 증명하세요. 아까 했던 3 플러스 루트의 값이 무리수인 걸 증명하세요. 그딴 문제만 서술형 출제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귀류법 문제는 여기 있는 문제들처럼 빈칸 채우기를 출제합니다. n값이 자연수인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n제곱 플러스 2n 값이 4의 배수가 아니면 n값은 2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난 지금 이 결론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을 부정하는 상황이겠네. n값 2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했습니다. n값 2의 배수가 아니다를 부정해서 n값 2의 배수라고 가정했습니다. 2의 배수니까 n값한테 2k 값을 사용했고요. 2k 값을 대입해서 4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2k 값을 대입했습니다. 대입하고 나서 묶었더니 가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k제곱 플러스 k인가요? k의 값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k제곱 플러스 k 값도 자연수입니다. 자연수한테 대입했으니까 이건 4의 배수인가요? 기억에 해당한 게 4의 배수이기 때문에 4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n값은 4의 배수가 2의 배수가 아니다가 원래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요? 여기 들어갈 녀석은 2의 배수를 쓰면 되겠네요. 문제 레벨은 아주 쉽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다음 문제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유형은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한 문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코시-슈왈츠 부등식 증명 아까 안 했었는데 증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코시-슈왈츠 부등식에 따르면 좌변값을 좀 전개했다고? 좌변값 전개해서 이거 가하고 나에 해당하는 녀석을 찾으라고? 뭔 개소리야? 일일이 하라고?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했더니 a제곱 b제곱 a제곱 d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d제곱 이거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구나 지금.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하려고 a제곱 b제곱하고 c제곱 d제곱 쓰려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제곱 d제곱이랑 b제곱 c제곱을 쓰려고. 근데 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잖아.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하나는 없던 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한 녀석의 값은 빼야 되나? 네. 근데 이것들은 부호는 바뀌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앞에가 마이너스고 뒤가 플러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능한 녀석의 값은 한 녀석의 값은 AB 플러스 CD의 제곱 또 한 녀석의 값은 AD 마이너스 BC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 이게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ABCD ADBC 일단 이게 되나? 네. ABCD 아이씨 이것도 되네. 앞뒤만 바뀐 거지.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아, 나 왜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 이게 제일 힘들다, 지금. 이것도 아닌 것 같지? 네. 이것도 아니죠. CD니까. 네. A, B, C, D, A, D, B, C. 곱보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되는 녀석의 값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게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녀석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오라고 나에 해당하는 것만? 나가 이건가? 이거 문제를 너무 만들었다, 바보들이. 부적절하다, 문제가. 아니, 사람에 따라서 이거 앞뒤 바꿔 쓸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말 준비 되세요? 네. 근데 무시 이런 막무가내로 문제를 만드냐. 이거 문제가 너무 그지 같아. 암튼 지금 이거 데리고 왔대요. 이거 데리고 와서 완전 조식 만들었고요. 다이드라이저의 값은 AD하고 BC가 똑같을 때 등원 성립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인데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빈칸을 너무 그지같이 뚫어놨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부동식 증명할 때 보통 제곱에서 빼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부동식 증명할 때는 제곱에서 빼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동식을 성립하는 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나는 왼쪽의 녀석의 값을 제곱한 거에서 오른쪽의 녀석의 값을 제곱한 걸 빼가지고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절대값 있는 거의 제곱과 절대값 없는 거의 제곱은 똑같습니다. 일단 빼겠습니다. 절대값 AB가 큰 거냐 AB가 큰 거냐? 절대값. 절대값 AB의 값이 항상 커 나왔겠네요. 이 정도의 지식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앞에 거 절대값 있는 거의 제곱과 절대값 없는 거의 제곱은 똑같습니다. 뒤에 거 제곱하고 있습니다. A제곱이나 B제곱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가운데 녀석의 값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A제곱, B제곱은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이 뭐가 남는다고요? 이 절대값 AB 빼기 AB가 남나요? 네. 그럼 따라서 절대값 있는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큰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앞에 게 더 커놨습니다. 절대값이 있는 거의 증명은 제곱에서 빼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은 일반적인 부등식,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 정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거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A 플러스 B가 빵일 때 성립할 거고요. 이것도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값이 빵이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이건 공식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공식이 누구죠? 1분의 1. 네, A 마이너스 B제곱, B 마이너스 C제곱, C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A, B, C가 모두 똑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하나요? 네. 근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A, B, C가 다 0일 때만 등호가 성립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A, B, C가 0일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절대값끼리 따로 들어간 녀석의 값은 절대값 안에 더하기가 있는 것보다 항상 크가 낫다라고 하네. 이건 임의 숫자를 대입하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얘도 지금 방금 전에 이거 증명했었나 우리가? 네, 방금 전에 증명했으니까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절대부등식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나 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가장 대표적인 2차식 중에서 0보다 큰 같은 녀석 같습니다. 얘는 0보다 큰 같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큰 같고요. 이것들은 0보다 큽니다. 0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뒤에 뭐가 더 있어야 되죠? 4분의 3b제곱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0보다 큰 같습니다. a, b가 모두 빵이면 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었더니
완전제곱식 만들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제곱식이죠? 없던 숫자는 4분의 3이 필요하나요? 얘는 그래 최소값이 4분의 3입니다. 최소값이 4분의 3이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0보다 크다라고만 얘기합니다. 되신 거 맞죠? 네. 근데 이것만 있겠어요? 졸라 많이 쓸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뭐 2b제곱 뭐 이렇게만 써도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뭔데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4 이렇게 써 있어도 될까요? 되냐고요? 왜 대가리를 놀고 있죠? 대가리 사용합시다. 뒤에 누가 있어야 돼요? 네. 이건 4분의 7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보통 x라 문자나 2차식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할 때 완전조식 만드는 건 너무 저급합니다. 완전조식 만들어서 풀기 싫습니다. 판별식만 한 가지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건 판별식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두 번째 건 판별식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얘는 판별식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7. 판별식 음수면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아래로 블록인 2차식은 최고층에서 양수인 2차식은 판별식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큽니다. 자,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왔습니다. 0부터 루트 2까지 있는 x값을 가지고 다음 중에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은 참일까? 0부터 루트 2 사이에 있으면 앞에 건 그냥 x인가요? 뒤에 건 음수야? 첫 번째 건 루트 2 참입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0부터 루트 2 사이에 있으면 이 값이 루트 2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린 분자하고 분모의 값이 차수가 똑같거나 분자의 차수가 컸을 때는 다 가분수입니다. 진분수로 만드셔야 됩니다. 분수함수에서 이미 해봤잖아요. x 플러스 1분의 목색값 1, 분자에 누가 남죠? 그럼 내가 0부터 루트 2 사이의 숫자 대입할 거잖아, 지금. 0부터 루트 2 사이의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루트 2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루트 2보다 이게 크다고? 작은. 아,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우리 분수함수 배운 다음에 고동수화를 하는 거잖아. 분수함수 그림을 그려볼까요? 분수함수의 정근사는 X 마이너스 Y. 이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0부터 루트 2 사이 있는 값을 대입해요? 맞겠나요? 1, 4, 5면 쪽이랑 3, 4, 5면 0 대입한 게 누구지? 루트 2 대입한 녀석이 누군지 모르죠, 저게. 아, 근데 루트 2 한번 대입해볼까? 루트 2 대입하면은 이거야? 네. 근데 이거 왼쪽 거 유리하면 누군데? 루트 2 마이너스. 그래서 루트 2야? 그럼 루트 2니까 루트 2보다 큰 거 맞아요? 네. 니는 참입니다. 왜 이렇게 멍청하게 풀었지?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건 루트 2보다 작은지 묻고 있습니다. 오이씨, 세 번째 건 어렵다. 세 번째 건 루트 2보다 작은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제일 어려운데? 좋은 생각 있으신 분? 그래서 어렵네. 이 세 번째 것 때문에 어렵네. 얘가 루트 2보다 작은데 어떻게 하냐고. 증명을 할 수 있나, 이거를? 이걸 고등학교 1학년한테 어떻게 풀어줘, 이거를? x의 값이 양수니까 제곱에서 빼? 함수의 그림도 못 그려. 니은은 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디귿은 함수의 그림도 그릴 수가 없어.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더니 x의 양수 맞죠? 네. 2분의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은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더니 루트 두 개 곱하기 2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루트 2인가요? 루트 2보다 큰 같은 거죠? 네. 그런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두 개 숫자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두 개 숫자 똑같도록 하는 x가 누군데요? 루트 루트 2가 이 값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루트 2 대입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2분의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은 루트 2보다 클 건데 근데 루트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다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는 요령에 대해서 616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수관계에 있는 두 숫자가 있으면 x 문자만 쳐다보는 거죠. 앞에 개수의 값을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문자만 역수관계에 있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통해서 최소값을 구할 건데 이러면 최소값 구할 줄 알잖아 우리. 역수관계에 있는 두 개 숫자에 대해서는 최소값을 물어봤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건데 괄호의 개수가 두 개 있을 때와 괄호의 개수가 세 개 있을 때 풀이 방법이 다릅니다. 괄호가 두 개 있을 때는 반드시 전개 후에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괄호가 3개 있을 때는 전개하지 않습니다. 괄호가 3개 있을 때는 낱개로 여기에 산술기하 평균 한번 적용할 거고요. 이것도 산술기하 평균 적용할 거고요. 이것도 산술기하 평균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최소값들을 구한 다음에 그 최소값들의 고백값이 최소값이라고 할 겁니다. 괄호의 개수가 3개 있을 때는 각각을 산술기하 평균, 괄호가 2개 있을 때는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겁니다. 일단 괄호가 2개 있으니까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했더니 1 플러스 x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4인가요? 네.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는 건 뒤에 두 개 숫자를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4. 그래서 최소값은 9인가요? 네.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죠? 9가 되는 x값은? 네, 두 개 값이 똑같도록 x값은 2인 거죠? 자, 다음 문제 620번으로 왔습니다. 620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박스 안에 계산을 했습니다. 위에 풀이 과정에 잘못된 이유를 서술하시고요. 올바른 최소값을 구하시고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괄호가 두 개 있으면 전개한다면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각각 따로따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그죠? 앞에 거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고요. 뒤에 거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최소값이라고 생각해서 최소값끼리 곱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4루트 2값이 최소값이라고 구한 것 같아. 그럼 위에 풀이 과정 중에 잘못된 이유가 뭐 때문에 잘못된 거지? 원래는 전개하게 되면 뭔데? 전개했더니 2xy하고 xy분의 1하고 상수의 값은 3? 그럼 최소값이 누군데? 2루트 2 플러스 3의 값이 최소값인가요?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면? 근데 원래 최소값은 4루트 2가 아니네. 이건 4루트 2보다 더 큰 값인가? 맞아요? 네. 그러면 4루트 2가 최소값인 건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이유를 서술하래. 뭐라고 서술할 건데? A에 해당하는 녀석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데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소값이어야지만 그 최소값끼리 곱한 녀석의 값을 최소값이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최소값이 되려면 얘네들이 각각의 최소값이 되려면 이것도 같아야 하고 이것도 같아야 해. 그런데 y의 값은 2x분의 1이면서 동시에 y의 값이 x분의 1인 거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되는 거 맞아요? 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 xy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 XY가 존재해야지만 얘들을 최소값을 할 수 있거든. 내 말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값이 최소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값이 잘못됐던 겁니다. 정말 머릿속에 들어갔나요? 자, 그걸 말로 쓰셔야 돼요. 첫 번째 부동식에서 이가 최소값이 되려면 둘 다 최소해야지만 사루트를 최소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똑같아야지 이게 최소값이고 똑같아야 최소값인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얘는 최소값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올바른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최소값 우리가 구한 것 같은데 2루트 2 플러스 3이었나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이죠? 얘네가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해요? 누군데요? 네. XY가 루트 2분의 1이었을 때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유형의 마지막 다음 유형이 쿠시와츠 부동식인가? 산술기와 평균에서 합의값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629번으로 갔습니다. 혹시 니네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629번으로 갔습니다. 629번은 다음에는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식에서 A의 값이 누구고 B의 값이 누구면 최소값을 갖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A, B는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촉이 어때? 촉은 산술기하 평균수란 얘기구만. 이차함수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구만. 촉이 옵니다. 그래서 앞에 건 완전 제곱식 만들겠습니다. 앞에 건 A-3의 제곱이죠? 뭘 빼야 되죠? 근데 뒤에 있는 두 녀석의 값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역수관계 있으니까 알파벳이. 앞에 있는 값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9인가? 앞에 건 최소값이 마이너스 9인데 뒤에 건 최소값이 누구예요? 2 곱하기 루트 9니까요? 따라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인가? 근데 이 마이너스 3을 원했던 건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거는 A가 누구고 B가 누군지가 궁금했던 거죠? A는 누구여야 되는데요? 3. 근데 A의 값이 3이어야지 2차 함수의 값은 최소값을 가지겠네요? A한테 3을 대입했을 때 누가 똑같다고요? B분의 3이라는 녀석과 3B가 똑같아야 되는 건가? A한테 3 대입하면? 따라서 B의 값이 누구라고요? 1. 네, 양수값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1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나 왜 이렇게 지겹지? 8번 유형에서는 좀 쉬우니까 그냥 마지막 문제 한번 풀게요. 네. 자, XY가 지금 0보다 큽니다. XY가 0보다 크고요. 더해서 3입니다. 그럼 둘 다 양수란 얘기인가? 그때 이 값의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를 최소값 무슨 제조로 구하지? 이런 문제가 오랜만에 풀면 또 막히거든? 산술기하 평균 문제 계속 풀 때는 막히지 않는데 막상 오랜만에 보면 막힙니다. 먼저 뭐부터 하실 건데요? 약소요. 네. XY 아닙니다.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아닙니다. 주어진 두 식을 곱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풀 때 생각나지 않습니다. 얘가 3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인가요? x 플러스 y가 3이라고 했으니까요.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했더니 이렇게 돼요? 그럼 역수관계 있나요? 네. 그럼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겠습니다. 2는 그대로 쓸 거고요. 밑줄 친 값을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면은 이게 최소값이 3인가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궁금한 거죠. 세배한 게 필요 없죠. 그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진 두 식을 곱하기 해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오랜만에 풀면 생각나지 않아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638번으로 갔습니다. 638번은 K라고 하는 값의 최대값이 알고 싶습니다. K값의 최대값? A 플러스 B의 값이 1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값의 최소값은 K라고 얘기하는데 K라는 값이 가장 큰 값이 누군가요?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숫자의 최소값이 3이 최소값이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의 값은 2보다 크다고 해도 돼요? 3이 최소값이면 2가 최소값이라고, 그러니까 이 값은 2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A 플러스 B의 값은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이 숫자 이하의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K자리에. 네, 오늘 지금 납득하셨나요? 자, 문제가 지금 요구한 거는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은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일단 곱할 거죠. A 플러스 B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쓴 녀석과 이렇게 쓴 녀석의 값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개하려고요. 전개했더니 상수값은 2하고 2분의 1 있나요? 문자는 A분의 2B와 2B분의 A가 있다고요? 산술기하 평균은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겠습니다. 최소값은 앞에 상수의 값 2분의 5였고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더니 최소값은 그래서 우리가 구한 최소값이 2분의 9인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녀석의 최소값이 2분의 9라서 K자리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분의 9 이하의 숫자만 들어갈 수 있나요? 그때 가장 큰 값은 2분의 9고요. 자, 다음 용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코시-슈왈츠 부동식으로 갔습니다. 코시-슈왈츠 부동식은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두 개짜리 뿐만 아니라 세 개짜리도 코시-슈왈츠 부동식은 성립합니다. 첫 번째 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마지막 문제만 보겠습니다. 두 개짜리 연습도 없이 바로 세 개짜리로 가라고? 두 개짜리 연습해야지. 자, 다음에 있는 값은 A 플러스 루트 2B의 값은 3-X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X제곱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X값의 최대값이 알고 싶습니다. X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X라는 문자에 2차 부등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있으면 그 부등식을 풀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나올 테니까 X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시-슈왈츠 부등식을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원래 코시-슈왈츠 부등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AX 플러스 BY보다 커났다는데 뭐 대입하라는 얘기야? X한테는 X한테 3을 대입하자고? X한테 1을 대입하고 Y한테는 루트 1을 대입하자는 얘기죠? 대입했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1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얘는 A 플러스 루트 2B인가요? 좌변값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X제곱이라며 그럼 3 곱하기 9-X제곱이 좌변값이고요. 우변값은 3-X 전체 제곱이라고요? 이러면 2차 분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좌변은 마이너스 3X제곱인데 이항했습니다. 4X제곱인가요? 상수항은 9가 있었는데 27을 이항했습니다. 자, 지금 맞게 잘했나요? 따라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했던 2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3입니다.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는 3부터 3까지입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건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최대값은 3이 최대값인가요? 자, 코시-슈왈츠 부등식 문자 3개 있을 때로 왔습니다. X, Y, Z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느낌이 옵니다. 코시-슈왈츠 부등식은 A제곱, B제곱, C제곱 3개짜리일 때도 성립합니다. A, B, C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요? 1, 4, 3? 확실해요?
진짜 1, 4, 3이라고 생각해? 진짜 1, 16, 9? 나의 바램은 요 자리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얘랑 똑같았으면 좋겠어, 나의 바램은. 근데 그렇게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요게 안 나오지 않아? 뭔가 다르지? 맞아요? 그럼 못 풀 거 아니야? 어이씨, 어떻게 하지? 내가 A, B, C 대신에 A한테는 1을, B한테는 4를, C한테는 3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요 값은 26인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오른쪽만 X 플러스 4Y 플러스 3Z가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이 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 망했네. 이거 아니네. 다른 방법 찾아야 되겠네.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이걸 바라고 있는데. 아, 얘도 등장하고 얘도 지금 등장했으면 좋겠거든? 둘 다 등장하게끔 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인식하려고 이거를 x의 제곱, 2y의 제곱, 3z의 제곱이라고 인식하려고.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x 대신에 x를 y 대신에 2y를 z 대신에 3z의 값이 써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니 a, b, c 대신에 뭐 대입하자고? 아니 여기 이 녀석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1, 2, 1만 대입하면 돼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둘 다 모두 적용할 수 있게끔 조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A, B, C 값 대신에 1, 1의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1 곱하기 X, 2 곱하기 2Y, 1 곱하기 3Z라고요? 그럼 둘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값은 6이고요. 얘는 누군지 알고 싶고요. 얘가 144인가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24. 네, 최소값은 24가 최소값이네요. 지금 대입할 때 x값 대신에 x를 y값 대신에 2y를 z값 대신에는 3z의 값을 대입한다는 것까지 동시에 좀 생각해야 하는 거라서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도형이나 말로 나와 있는 문제들을 연습하겠습니다. 645번 보고 가겠습니다. 645번은 대각선 길이가 16짜리인 직사각형 넓이의 값이 시대값이 필요합니다.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의 값을 xy로 놓겠습니다. 대각선 길이의 값은 16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16제곱했던 256인가요? 이걸 이용해서 넓이의 값인 xy의 최대값이 필요한가요? 그럼 뭐만 하면 되거든. 이건 산술기하 평균만 적용하면 끝나나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더니 2xy보다 큰 것 같아요? 네. 좌변값이 256입니다. 따라 우리가 구하는 값은 자,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651번으로 갔습니다. 651번은 그림과 같이 넓이의 값이 4파이짜리인 원의 내부에 P점이 있습니다. 근데 원이 P점을 지나는 현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두 부분의 넓이는 각각 S1과 S2입니다. 넓이가 4파이라고? S1 더하기 S2의 값은 4파이라고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4S1의 제곱 플러스 S2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뭐 하시라고요? 네, 코시 슈발츠 운동식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 B 자리에 뭘 대입하고 XY한테 뭘 대입할 건데? 요거 보니까 XY 대신에
ES1의 값의 제곱과 S2의 제곱을 인식할까요? 어이씨, 원하지 않는 게 자꾸 지워지냐? 이건 ES1의 제곱이라고 인식하려고 하고요. 이건 S2의 제곱이라고 인식하려고 합니다. X, Y에는. 그럼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지금 S1, S2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되는데? 4분의 1. 네, 4분의 1을 써야 돼. 2분의 1 제곱을 써야 돼요? 앞에 있는 값은 4분의 5입니다. 요 값은 알고 싶습니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얘라고요? 따라 우리가 구하는 값은 누구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적중 문제 좀 이따 하시고요. 선생님 레벨 1 문제는 너무 쉬운데 문제가 어려운 게 없어. 레벨 3만 풀어드리겠습니다. 레벨 2도 풀어드립니다. 레벨 2도 풀어드립니다. 레벨 2가 어렵네. 자, 첫 번째 기억으로 봤습니다. 다음 부등식 중에 항상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거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바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네, 거짓이죠. 왼쪽에도 커 나왔죠.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완전 제곱식 3개로 묶어지기 때문에 0보다 큰 같은 거 알고 있습니다. 왼쪽에도 커 놨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9보다 큰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이씨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뭐 해야 되죠? 괄호가 2개 있으면 뭐부터 먼저 해요? 전개 후 산술기하라고요? 전개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곱한 건 3인가요? 나머지 거 들으려고요. a분의 b도 있을 테고 b분의 a도 있을 것 같은데 뭐 b분의 c의 값도 있고 c분의 b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분의 c도 있고 c분의 a도 있나요? 맞게 다 전개했나요? 네. 전개 후에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면 각각 밑줄 친거의 최소값들은 다 2, 2가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9. 네, 그러면 3이네요. 괄호가 2개 있으면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은 이거 성립하는 건가? 성립 안 하는 건가? 어쩌라는 얘기야? 대소관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곱에서 빼는 방법을 선택할까요? 자, 앞에 거 제곱하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한 녀석에서 뒤에 거 제곱한 녀석의 값을 뺄 생각입니다. 남는 게 누가 남아요? 이거 제 그럼 A, B 문제에서 양수라며. 이거 양수겠네요? 왼쪽이 큰 건가요? 네. 네, 이건 3입니다. 669번으로 갔습니다. 2차 방식의 두근의 값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2차 방식의 두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통분했을 때 두근의 고백값이 누구지? 아, 이거 통분했다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누구냐고? B분의? 그 다음 녀석도 통분했더니 감마 델타 곱한 거는 A인가요? 합의값은 B인가요?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세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는 이런 걸 요구하는 문제라고 느낌이 오거든? 근데 원래 이거 애들 가르칠 때 몇 번 만나도 애들은 잘 눈치 못 채는 편이야. 지금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너희 눈치를 챌까? 어떻게 하는지 감 잡았어요? 감이 잡혔나요? 이건 생각에는
AB도 있고 CD도 있는데 여기는 다 CD밖에 없네. 근데 AB의 관계식이 있네? 그럼 AB로 바꾸라는 얘기겠구만. C값 대신에 대입하겠습니다. C값 대신에 A분의 1을 대입할 생각이고요. D값 대신에 B분의 2의 값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거는 A분의 2, P분의 2. 마지막 녀석의 값은 AB분의 8인가요? 앞에 있는 두 개를 통분하려고요. 통분했더니 AB분의 2A 플러스 B예요. 이제 AB 대입할 수 있나요? A 플러스 B의 값이 4니까 결국 이 녀석은 누구라고요? 이거의 최소값이 필요한 거죠? 최소값이 되려면 분모의 값은 최대였을 때 최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한 번만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더니 좌변값은 4라고요? 따라서 AB의 값의 최대값은 4예요? 그럼 4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쉽습니다. 그죠? 한 문자로만 정리해서 그러니까 AB로 표현한 다음에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문제야. 모든 참고서에 대부분 다 있는 문제들이거든. 제곱한 값들이 지금 4하고 9라고 얘기하는데 AB 플러스 XY의 최소값을 좀 구하라고 하거든. 근데 이건 할만해. 이건 할만한데 AX 플러스 BY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지? 일단 첫 번째 AB 플러스 XY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건데? 산술기야? 산술기 한번 적용해 볼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2AB보다 큰 것 같아요?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습니다. 그럼 좌변값은 4라면서요. 뭐 이상한데? 이럼 우리 지금 뭘 구한 거야? 지금 뭘 구한 거야? 최대값을 구한 거야 지금? 나 지금 최소값 필요 있잖아. 최대값 필요 없잖아. 그죠? 뭔가 잘못됐는데? 아이씨,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최대값이 나와버렸잖아. 최소값 필요한데. 그러면은 최소값을 먼저 주려고 하지? 좋은 생각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럼 이것도 고민을 해보. 힌트. AB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부동호 방향이.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 하고 싶거든? 중요한 건 이 부동호 방향이야. AB 쪽이 더 큰 나타야 되고 XY 쪽이 더 큰 나타야 되거든? 이렇게 되도록 식을 니네가 만드셔야 돼. 근데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나왔었잖아. 이러면 최대값이 나오잖아. 산술기하 평균은 아닌가 봐. 그럼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잔머리를 굴려보세요 라는 질문이거든? 자, 이건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야. 그냥 잔머리가 짱인 애들이 잘하는 거거든? 자, 잔머리를 굴려볼까요? 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면 산술기하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잖아. 근데 실은 이게 이거다? 그치? 완전 제곱식이잖아. 야, 그러면 이것 말고 완전 제곱식 또 있잖아. 나는 이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까랑 다르게. 아, 아, 이것도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만들었구만, 문제를. 그중에 A제곱, B제곱은 사람의 4를 이항했더니 2AB의 값은 내가 필요한 거 나온다.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2인 거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얘도 최소값이 마이너스이고 얘도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며. 오려고 하는 최소값은 누구라고? 마이너스. 이게 까다로워 이게. 하지만 두 번째 거는 1도 없어. 두 번째 건 느낌이 딱 보자마자 와. 어쩌라는 얘기죠? 네, 두 번째 건 코시바치 부등식이네.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오른쪽은 ax 플러스 by의 제곱입니다. 왼쪽이 36입니다. 제곱한 값이 36보다 작거 나갔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6까지인가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두 개 더 하시라고 했나요? 이거는 니네가 스스로 대응해서 풀어야 돼. 상황이 이러하니, 이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런 방법도 혹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해는 된 거 맞죠? 네. 네. 하지만 다음에 시험 볼 때 이런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 한 문제당 보통 2분, 1분 30초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잔머리를 좀 굴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A, B, C를 곱해서 8이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내는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데 수원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음 녀석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3개인데 지금 A, B, C 3개? 또 이것도 어떻게 하지? 촉 있어 혹시? 어떤 촉이 있나요? 아까 산술기하 평균 설명해드리지 않았나요? 3개짜리? 내가 필요한 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의 최소값이 필요해요? 산술기하 평균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세제곱. 세제곱근 3개 곱한 거? 이게 3개짜리의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근데 ABC가 8이라면서요. 8 대입했더니 세제곱근 속에 8분의 1이라고요? 세제곱근 8분의 1이 누군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3개짜리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하나 빼먹은 거 있는데 왼쪽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돼? 산술평균은 3개 더해서 3으로 나눠준 게 있어야 돼? 기하평균은 3개 곱해서 세제곱근 씌운 거고 요 3을 빼먹었다 선생님이. 그럼 3을 곱해줘야 되니까 양변에 3을 곱해야 되지 지금? 아닌가? 3을 나눠줘야 되나? 3을 곱해야 돼 나눠줘야 돼? 한 그래서 2분의 3의 값이 최소값이라고요?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은 2개짜리의 산술평균, 2개짜리의 기하평균. 선생님이 이 동네 와서 12년, 올해가 13년째 가르치는 거거든, 이 동네에서 학원 하는 게. 그런데 1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서울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법 출제되는 편이거든. 근데 서울에서는 세제곱권을 보통 배우니까, 대부분 애들이 배우니까 맘 놓고 출제하는데, 수원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3개짜리의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그 출제하면은 이 동네 난리나 엄마들이 왜 가르치지도 않고 시험에 출제했냐고 학교를 저는 항의 전화하거든. 그러니까 출제 안 하는데 지금 안 배우면 또 못 배워. 수학 원에서는 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도 또 안 풀거든. 산술기하 평균 배울 때 배워야 되거든. 아무튼 머릿속에 기억해 놓읍시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673번으로 갔습니다. 673번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고요. 글쎄 오늘 수업한 것 중에 나름 다른 것들은 연습에서 잘 느는데 이건 연습에 잘 안 느는 것 같아. x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문자가 3개 있습니다.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난 뭐가 필요하냐면 x의 범위가 필요해.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근데 저런 범위값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x라는 문자에 2차 부등식이 있으면은 나는 그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저렇게 사이값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x라는 문자에 2차 부등식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해. y 플러스 z의 값은 5-x고요.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의 값은 11-x제곱이잖아. 코시-슈발츠 부등식에다가 대입하려고.
이제 코시쇼와르츠 부등식에 대입할 생각입니다. A 값한테는 1을 대입할 생각이고요. B한테도 1 대입할 거고요. X한테는 Y를 대입할 거고요. Y한테는 Z의 값을 대입할까요? 아이씨, X한테 Z만 넣으면 되잖아. 멍청하게 쓴다. X의 값한테 Z의 값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그럼 대입했더니 좌변값은 2 곱하기 Y제곱 플러스 Z제곱인가요? 얘는 Y 플러스 Z의 제곱이에요?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아까 전에 5-X였다고? 11-X제곱이고요. 이항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X제곱, 여기는 X제곱. 이렇게 이항하겠습니다. 그럼 3X제곱인가요? 그 다음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2? 아니구나. 3인가? 인수분해했습니다. 3, 1, 1, 3.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3x-1이라고 x-3이기 때문에 3분의 1부터 3까지인가요? x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yz가 사라져야 됩니다. yz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yz에 대한 코시쇼와르츠 부등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거는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건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보통 A, B, C를 가지고 많이 출제합니다. A, B, C, A제곱, B제곱, C제곱. C의 값에 최대값, 지속값 구하죠. 이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절대값 1보다 작은 3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절대값 1보다 작으면은 A의 값도 B의 값도 다 싹 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인가? 모든 숫자가 절대값 1보다 작은 숫자고요. 첫 번째 거 기억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대소관계 비교하기 위해서 2개 빼면 되나? 이 값이 0보다 크면 참인가요? 인수분해 했으니까 인수분해했더니 A-1, B-1이잖아. 그러면 얘는 곱하면 양수 맞아? 네.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죠? 네, 첫 번째 건 참입니다.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건 뭐 하라는 얘기지? 빼보자 일단 뺄 건데 AC-ABC B-1을 일단 빼겠습니다. 공통인수가 있나요? 앞에 거는 뭘로 묶어줄 건데? 마이너스 A로 묶을게요. 맞게 썼나요? 그럼 1-AC의 값이랑 B-1인가? 앞에 거의 보호는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의 숫자 2개 곱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의 보호는요? 앞에 건 양수인가요? 뒤에 거는요? 그럼 음수네요. 음수면 이건 참여 거짓이야.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느낌이 빡 오지 않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산술기하 평균이구만. 세 번째 거는 지금 2개의 숫자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B 플러스 1 제곱분의 1을 곱했습니다. 곱하게 되면 나갈 때 루트 제곱이니까 절대값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호를 따져야 되겠구만. 부호가 양이야 음이야? 이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등호가 성립할 때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두 개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A, B의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숫자 중에 A, B의 똑같은 숫자만 집어넣으면 당연히 똑같은 거군요. 충분히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참입니다. 가끔씩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었는데 여기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 그래서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도 골라야 돼.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675번으로 갔습니다. 반지름 길이의 값이
2분의 루트 3인데 9에 내접하는 직육면체 부피가 최대일 때 모든 모서리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육면체 부피가 최대? 나 이 9에 내접하는 직육면체 못 그리겠어. 너희는 그릴 수 있을까? 나는 일단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직육면체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가 9에 내접하는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근데 가로, 세로, 높이의 값을 모르겠거든? 가로, 세로, 높이의 값을 모르겠는데 필요한 건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라며. 난 지금 이게 필요한가요? 근데 부피가 최대였으면 좋겠다는데? 부피는 누군데요? 이게 최대였을 때 이걸 구하라고? 뭐 어쩌란 얘기지? 반지름 길이를 줬다고? 뭔 선을, 그러니까 9는 내가 못 그리겠고, 이 점하고 이 점은 9 위에 있는 점인가? 맞아요? 이것도 9 위에 있는 점이냐? 네.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직각인 것 같은데? 그럼 너희가 뭘 알고 있지? 여기가 지름이란 얘기야? 원주각이 90도니까? 원의 중심은 여기 위에 있겠네. 여기가 180도겠네. 지름입니다. 그럼 반지름 길이 값 이거라서 지름의 길이 값 루트 3이라고요? 그럼 알고 있는 건 뭐 알죠? 네, 대각선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됐어? 네. 그러면은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게 3인데 이게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뭐 어쩌라는 얘기야? 제곱한 것들의 값은 3인데 합해 3인데 3개 곱한 녀석이 최대라고 뭐 어쩌라는 얘기야?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평균 적용해 보려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 값은 요게 산술기하 평균?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요게 지금 기하 평균인가요? 네. 된 거 맞아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값이 누구라고요? 그럼 3승 하려고요. 3승 했더니 제곱한 것들은 1이 최대값이야? 제곱하지 않은 것도 1이 최대값이야? 그럼 최대값은 1이야 지금. 최대값이 1이 나오도록 하는 A, B, C가 누군지 알아야 되네. 산술기하 평균은 어떨 때 동과 성립하지? 세 개가 같을 때? 세 개가 같으려면 A, B, C가 누구라고? 다 111이라고? 111이니까 답이 뭐라고요? 문제가 은근히 이 책이 여러 번 사용하게 만드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만 꼴랑 풀면 챕터가 끝나나요? 자, 이 문제는 두 문제 다 눈에 익다? 그렇지 않아요? 두 문제 다 낯이 익는데? 첫 번째, 종이 위에 반지름 길이가 루트 5인 원을 그렸습니다. 이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잘라내서 그림과 같이 점선을 따라서 접어가지고 윗면과 밑면이 없는 정사각 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사각 기둥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의값을 L이라고 한다면 L값의 최대값이 알고 싶습니다. 문자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뭐라고 잡을 건데요? 마음대로 막 잡아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일 짧은 길이 여기를 잡을까? 요만큼의 길이값을 X라고 할까요? 요만큼의 길이값 Y라고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게 뭐죠? 이건 알고 있나요? L값을? L값이 누군데요? 8x 플러스 8X 플러스? 4y. 네.
희한한 도형이다. 2y가 가능하구나. 자, 8x 플러스 4y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건 뭐 알고 있다고요? 반지름 길이의 값이 루트 5라는 거 알고 있다고요? 반지름 길이 알았으면 좋겠나? 그냥 지름으로 구할까? 지름 길이는 2루트 5? 그럼 밑변 길이의 값은 4x, 높이의 값은 y라며요.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했습니다. 16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네. 이 식을 써먹으면 되겠네. 이 식을 이용해서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지? 코시-슈왈츠 분식인 것 같긴 한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뭐 대입할 건데 난 이거에 지금 최대값이 필요한데 여기가 지금 8x 플러스 4였으면 좋겠냐? 그럼 8x 플러스 4y로 쓰려고. 그럼 ab한테 8하고 4 대입하는 얘기야?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누구의 제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지금 4x의 제곱이라 y제곱이 들어있으면 좋겠다고? 그럼 a, b, 4x하고 y한테 몇 배 한 거야? 2배하고 4배? 그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2 곱하기 4x, 8x 4 곱하기 y, 4y 맞네요. 왼쪽에 있는 값이 20? 얘는 20? 제곱한 값이 400보다 작고 나갔습니다. 그럼 최대값이 누구라고요? 네, 최대값은 20이 답이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낯이 엄청 읽지 않나요? 이것도 센수학에 있는 문제여서 모의고사 기출문제라서 모든 참고서에 다 들어있는 문제거든요. 대충 어떻게 푸는지 기억할 것 같은데.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선분의 1이 분자의 값은 2인 거 알고 있고 분자의 값은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각도는 30도인 거 알고 있고요. PM 길이가 있습니다. PM 길이의 값이랑 PN 길이의 값은 그냥 귀찮으니까 AB라고 놓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앞에 녀석의 값은 A분의 2, 뒤에 값은 B분의 3인가요? 이거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알고 있는 정보가 필요한데 A, B 사이에 관계식이 뭐가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A라 문자하고 B라 문자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지? 쌤은 이걸 쪼갤 생각인데. 이렇게 쪼갤 생각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쪼갰을까요? 쪼갰을 때 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나요? 쪼갰을 때 아래 넓이도 구할 수 있나요? 자, 먼저 위의 넓이 구해볼까요? 위의 넓이가 누군데요? 밑에 넓이는 누군데요? 네, 밑변값이 이고 높이의 값이 a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삼각형 넓이를 아나? a 플러스 2분의 3b가 누군지 알아?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 사인 30 곱했더니 2분의 3? 또 알고 있는 건 a 플러스 2분의 3b의 값이 2분의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 앞에 풀었던 문제네. 어떻게 하자고요? 두 개 일단 곱하자고요? 근데 앞에 있는 값 2분의 3이라면서요. 출발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개했습니다. 전개했더니 상수의 값은 2하고 2분의 9의 값이 상수값인가요? 문자의 값은 2a분의 3b? 또 문자의 값은 b분의 3a?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습니다. 앞에 건 2분의 13인데 뒤에 건 누구라고요? 네. 그래서 2분의 25인가요? 난 최소값이 필요했었고 최소값의 분자분모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답 27이 답이에요? 아닌데? 틀렸는데? 뭘 잘못했죠? 아, 여기 2분의 3 실수배한 걸 안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녀석의 값은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까딱 잘못하면 잘못 풀겠다. 그럼 답이 28이 답이라고요?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명제, 증명, 절대부등식 풀이를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진도를 더 안 나가고 한 챕터만 숙제 내주려고 해요. 네, 지금부터 문제 풀고 40분 뒤에 풀이하겠습니다. 문제 풀어주세요. 다음 식에서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따로 분수로 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건 a분의 b가 있죠. b분의 2a도 있나요? 그 다음이 a분의 c가 있는데 또 누가 있죠? c분의 4a가 있어요? 그 다음 아직 안 쓴 게 누구지? b분의 2c를 안 썼나? 마지막이 c분의 4b? 그럼 이건 최소값이 누군 것 같아요? 이건요. 이건요. 그래서 4 플러스 6루트 2가 답이라고요? 또 있나요? 갑자기? 이 컴마 3을 지나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대입했을 때? 그럼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건 a분의 2하고 b분의 3의 값을 더해서 1인 거 알고 있죠? 근데 a, b 고백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이 상태에서 산술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산술계 합평균을 적용하면은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의 값은 2루트 ab분의 6인가요? 근데 좌변값 1이라면서요. 양변 제곱할게요. 제곱했더니 ab분의 24? ab 곱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